옷에는 예의와 법도 그리고 계급이 세하는 것일세. 여기는 전하의 의대를 만드는 상임원일세.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하는 거 아니오? 이것도 공진이랑 그놈이 만든 게냐? 넌 나랑 국내 좀 들어가야겠다. 중전마마께서 부르신. 영화는 한복에 대한 영화죠. 한석규는 돌석으로, 또 고수는 공진, 박신혜는 중전으로, 또 유연석은 왕의 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 영화 상의원입니다. 궁의 모든 이 옷을 담당하는 어침장 이야기고요. 대단히 주목받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돌석은 비록 그 출신이 양반은 아닙니다. 양반은 아니지만 늘 왕을 가까이에서 대하고 만나고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머지않아 그 왕의 어떤 그런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양반이 되는 이런 과정을 영화는 또 보여주고요. 막강한 그런 파워도 있으니까 어침장이 거느리는 직원들만 해도 수십 명이나 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문제는 한 사람은, 돌석은 궐 안에서 이제 옷을 만드는 그런 어침장 역을 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공진은 궐 밖에서 살고 일하는 기생들을 위한 옷을 짓는, 옷을 만드는 그런 두 사람의 역할이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만나는 대하는 사람들도 다르죠. 이런 차이들이 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공진은 멋과 편함을 추구했다면 돌석은 기본과 전통에 충실한 그런 디자이너였습니다. 궐 안에서 한 사람은 일했고 궐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돌석은 사실은 한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진에게. 그렇게 천박한 옷을 뭐하러 만드냐, 기생들이나 입을 법한. 그 말에 공진은 또 반박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이쁜 옷을 입고 싶어 하지 않겠냐. 우리는 고사리처럼 밟히는 그런 서러운 존재다. 하지만 어쩌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신세지만 나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게도 돌석이나 공진 둘 다 똑같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뭐랄까요?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프라이드가 있죠. 한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일이고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면 한 사람에게는 놀이 같은 겁니다. 하지만 공진의 입장에서 보면 궐 안에 세상이 있고 궐 밖에 세상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이 벽이 너무 높다, 이런 걸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늘 위험하죠. 왕실과의 이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 돌석도 공진의 미래를 걱정해 줍니다. 왕의 어명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다. 또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공진은 워낙에 당당하니까 내가 나가면 되지 않냐, 이따위 궐 내가 나가면 될 것 아니오, 이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되는데요. 공진에게 옷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입게 해야 된다. 그것은 출신, 신분 관계없이 편안한 옷,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영화 속의 왕은 사실상 모든 걸 가졌지만 늘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거죠. 심지어는 중전도 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불행합니다. 모든 걸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함이 있죠. 그런가 하면 가진 건 없어도 모든 걸 누리는 부요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영화를 배경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짧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혹은 나 자신을 또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 가치를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든 남을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다스리려면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 그 가치는 잊혀지기 쉽거든요. 한복이든 어떤 옷이든
그것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주 비싼 화려한 옷을 입어도 삶이 부끄러울 수 있는가 하면 아주 저렴한 옷을, 허름한 옷을 입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지 않나요? 그 이유나 그 비밀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에 있는 거죠. 왕이 공진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조작하기도 하고요. 왕의 옷에 독침을 몰래 숨겨 넣었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실제로 공진이 죽게 되니까 돌석은 또 엄청 후회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화 속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한복은 만드는 게 아니라 짓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나요? 옷을 만든다, 짓는다. 뭐 다른 옷도, 한복뿐만 아니라 다른 옷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고요. 또 뭐 옷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건축물이든 어떤 뭐 문학 작품이든 밥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태도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오늘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주인공은 꿈에 있어서 살짝 구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궁 안에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평민들 편에 서서 평민들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저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삶보다, 그런 꿈보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 또 용기, 또 그런 능력,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좀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아니 어쩌면 좀 위험해도, 아니 어쩌면 오해를 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